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 낮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이 중 1명은 숨졌고 나머지 매몰자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꺾이더니 상판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5m 높이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던 4명의 작업자들이 지하층으로 함께 떨어져 매몰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엄청 크게 우당탕탕 막 무너지는 소리 나가지고 소리 엄청 컸어요. 그냥 진짜 막 미사일 터지는 소리? 맨 먼저 가장 옥상층에서 일하고 있던 40대 미장공이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매몰된 근로자들은 철근공 2명과 배관공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구조 작업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낱낱이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절단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2층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거의 끝내가던 중 옥상 상판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철근 구조물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사 관계자는 지지대 없는 공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층 지붕 무게를 견뎌야 하는 철골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도 포착됐습니다. 철골 접합과 관련돼 시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저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도 똑같이 쳤을 때 지금 현재 저쪽에는 지금 이상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전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가 진행된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서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위치가 확인된 1명에 대해서 현재 구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1명의 위치가 확인돼 구조대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구조됐던 40대 노동자는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은 잔해 속으로 진입해 절단기로 철근을 일일이 잘라내면서 수색 중입니다. 무너진 철근과 철제 기둥이 타설 중 떨어진 대량의 콘크리트와 얽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구조물 잔해가 워낙 무겁고 양이 많아 2차 사고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으면 더 구조가 힘들어질 텐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투입해 수톤이 넘는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보호제 시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뒤 약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평소 작업 안전 지침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노동청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검찰이 현지 교육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영경 영장 전담 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로 광주 시민과 교육가족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등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다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자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교육감은 당장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경쟁 후보들의 반발 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안군이 특정 공무원이 소유한 땅을 3년째 사들이지 못해 관광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의 경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 강제 매입이 가능한데요. 무안군은 이런 절차를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박혜진 기자입니다. 무안군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나눠 갖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땅은 딱 한 필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 부지는 모두 9필지인데 사업 부지의 20%가 넘는 이 한 필지를 3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안군이 조성하려는 건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수탁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당시 보상 계획을 토지주들에게 알리고 보상 협의를 벌여야 합니다.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은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어떤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까지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을 통해서라도 그 부지를 적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안군은 이러한 토지 취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토지주들과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방안을 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애초 공익사업일 경우 사업 주체가 법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그 첫 단계인 사업 인정고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예견됐던 셈입니다. 한편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관련 의혹과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된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오늘 공식 준공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첫 실질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준공 버튼이 눌리자 풍력 브레이드를 형상한 영상이 퍼포먼스로 펼쳐집니다.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해상에 설치된 풍력기 10기, 회전하는 날개가 만들어내는 전력은 96메가와트로 연간 약 3억 킬로와트시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력량입니다. 1단지 사업은 2023년 착공해 올해 5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섰으며 개발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민간 협력형 모델로 추진됐습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로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개발은 지역 상생 모델과도 연결됩니다. 자원 면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주민 한 명당 분기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바람연금이 시작됐습니다. 해상풍력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시장에 가서 마트에 나가서 장 본 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안해역에 이 3단지가 추가로 건설되면 전남 해상풍력 전체 규모는 900메가와트로 확대됩니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체적 성과입니다. 신안해역에서는 앞으로 고정식 26개 구역 8.2기가와트, 부유식 7개 구역 10기가와트, 총 18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단일 해상풍력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전남 신안 지역은 햇볕도 많고 바람도 많은 지역이라 늘 이 소위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 불려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남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녹색 문명이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리고 그린 수소 발전 단지와 연계한 미래 에너지 디지털 융합 산업 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공공도서관 앞에서 달려가던 학생이 넘어지면서 전치 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행로와 잔디밭 사이 바닥 경관 조명이 설치돼 있었는데 철로 된 마감 부분이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어서 크게 다친 건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잔디밭 위를 내달리는 두 학생. 보행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한 명이 쓰러집니다. 고등학생인 문모군은 지난 9일 순천 신대도서관에 짐을 두고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넘어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과 뼈까지 다쳐 구급차에 실려간 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한 상태여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 6주는 나온다. 왜냐하면 인대 나가고 뼈까지 손상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부상을 키운 건 바닥 경관 조명. 도서관 잔디밭 주변으로 200m 길이 바닥 조명이 설치됐는데 일부 구간은 철로 된 마감 부분이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크릴로 덮은 조명의 손상을 막기 위해 도서관이 지난해 보강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사고가 나자 도서관 측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가림막으로 임시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좀 뛰어놀았을 거예요. 좀 심한 표현으로 이렇게 잔디 구장에 20m 칼날을 씹어 놔버리고. 자치단체가 조성한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이 많은 데다 야외 행사도 열리는 곳인 만큼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겨울철이라 옷도 두꺼운 상태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다칠 정도면은 정비를 좀 허술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천시는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객 안전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시설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가 난 지점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나주시에 유치된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상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나주시의 연구 인프라와 입지 경쟁력, 주민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연구 인프라가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광주시 교육청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주간을 맞아 공개 강연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내일 오후에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문 전 재판관은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민주적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과 책임감의 의미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 전 재판관의 이번 강연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유족 회장의 삶이 음악극으로 펼쳐집니다. 광주의 음악인 단체 나 르브르 앙상블은 이금주 회장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일 빌딩 245에서 고인의 생애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추모 음악극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무대에 올립니다. 나 르브르 앙상블은 이번 음악극이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한 여성의 끈질긴 투쟁과 기록이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지켜냈는지를 예술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 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에서 2036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